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라인 수업 1차시 한국지리 수업입니다. 저는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한국지리 수업을 맡아 진행할 이수연 선생님입니다. 얼굴로 직접 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 참 아쉽네요. 그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는 한국지리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전 신용고등학교 선배들은 이 한국지리라는 과목을 2학년 때 필수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 여러분들은 이미 1학년 때 여러분 스스로 이 한국지리 수업을 듣겠다라고 선택했다고 선생님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또 얼마나 즐겁게 이 수업을 참여할 수 있을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 한국지리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지리 어떤 과목일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한국지리 수업을 선택했습니까? 한국지리라고 하면 또 떠오르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을 직접 만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국지리를 왜 선택했는지, 또 한국지리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알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직접 물어보고 여러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이 한국지리를 소개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선생님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소리도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교과서 준비되어 있나요? 자, 여러분 책상 위에 교과서를 준비하고 그 준비된 교과서를 여러분과 함께 펼쳐보고 싶어요. 선생님은 첫 시간에 그 교과서에 이름 쓰기를 늘 즐거운 활동 중 하나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새 책 받아서 기분 좋죠? 여러분 책에 여러분의 이름 3글자를 적어주길 바래요. 그러면서 이 한 해 동안 이 한국지리 수업 즐겁고 또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여러분 이름 3글자를 적길 바랍니다. 어디에 적었어요? 책 겉표지에 적은 사람도 있고 또 책 위에 옆 모서리에 적은 친구들도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디에 적었는지 만나서 꼭 확인해보고 싶어요. 자, 책을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첫 페이지를 넘기고 한 장 더 넘기면 2페이지가 나옵니다. 선생님 화면처럼 여러분 이렇게 머릿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그 밑에 한국지리는 어떠한 과목일까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선생님이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지질 않아서. 자, 교과서 2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국지리 과목은 어떤 과목인지 그 소개를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지리는 우리 국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와 지역화에 필요한 지리적 안목을 기르며 국토의 의미와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나아가서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그러한 과목이 한국지리라고 쓰여 있죠. 우리 2015 개정 교육과정상에서 이 한국지리 이 과목의 특징이자 목표를 이렇게 정리해 놓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을 읽고서 한 번에 무슨 내용인지 안다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 엄청난 독서력을 자랑할 수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꼭 그렇게까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읽으면서 머릿속에 들어온 단어들 어떤 단어들 있을까요? 어떠한 생각이 남을까요? 아무 생각이 안 남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혹시 우리 국토에 대한 단어가 또는 인식이라는 단어, 이해라는 단어, 세계화, 지역화, 또 지리적 안목, 우리 국토의 의미, 그리고 우리 국토의 소중함
또 자신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간다. 그러한 내용 중에서 어떤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남을까요? 자, 복잡하고 조금은 난해한 이러한 정의를 조금 넘겨서 선생님이 소개하는 이 한국지리가 어떤 과목인지 이야기를 좀 해줘 볼게요. 자,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수업은 우리 국토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에요. 우리 국토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 국토를 잘 알아가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고 하는 것이 우리 수업 중의 관심입니다. 우리 국토는 크게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으로 나뉘어서 여러분과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우리 교과서 목차를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지리 시간이라고 해서 이 국토, 이 땅에 대해서만 배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국토, 이 땅에 대한 관심이 바로 나와 너, 우리라고 하는 이 부분과 잘 연결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국토 위에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친구인 너, 그리고 나와 너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런 삶의 터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질이라고 했던 부분과 인문질이라고 했던 이 부분이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인간들의 삶과 잘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 연결되는 그 시간이 우리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결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 세상을 이러한 공간들을, 이러한 국토를, 이러한 땅의 모습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러한 지리적인 눈, 지리적인 안목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선생님의 수업의 목표이고 또 수업 중에 관심입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서 우리 교과서의 차례를 좀 살펴볼게요. 우리 수업 중에 관심이라고 했던 바로 우리 국토의 영역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우리 교과서 차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목차를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단원에서는 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 이 국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원에서는 지형, 세 번째 단원에서는 기후. 여기서 잠깐 멈춰볼게요. 여기에서 바로 2단원과 3단원에 해당되는 이 지형과 기후 파트가 바로 자연지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알죠? 우리 땅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지형, 그리고 기후, 이런 것들로 이 자연환경, 이 자연지리 파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 이후 다음에 네 번째 단원을 보면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개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주 공간? 선생님 말이 너무 어려워요. 어렵게 느껴지는데 거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촌락 아니면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도시에서 살고 있죠.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러한 이런 거주 공간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생산과 소비 공간, 자원, 농업, 공업, 교통, 통신, 서비스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배우게 되고 또 중요한 주제인 인구에 관련된 주제들. 그래서 이 4단원, 5단원, 6단원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우리 인문지리라고 불러요. 선생님이 펜 두께를 좀 얇게 하고 싶은데
펜 두께가 얇게 되지가 않네요. 선생님도 아직 이 기능들이 미숙해서 여러분도 이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 듣는 게 참 낯설죠. 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이 2단원, 3단원에 해당되는 2단원, 3단원에 해당되는 자연지리 파트와 이렇게 인문지리 파트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이고, 이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국토를 잘 이해하고 그곳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나와 너,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배우고 마지막 단원, 마지막 7단원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각각의 지역들,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이러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지역 위에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어떻게 드러나는지, 또 그곳에서 바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실질적인 사례들을 좀 살펴보는 게 마지막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엔 이러한 내용들을 배울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한국지리 공부의 목적, 또 한국지리를 선택했던 이유를 이제 물어보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3학년 때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이 수능을 치르게 되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 과목이 사탐 영역, 또 과탐 영역, 또 직업 탐구 영역, 제2 외국어 영역, 이러한 다양한 선택 과목들 중에서 2개의 과목을 선택해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그 중에 사탐 영역에 해당되는 총 9개의 과목 중에 바로 이 지리, 한국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수업 시간에도 소개를 받겠지만 이 사탐의 9개의 선택 과목들은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바로 뭐냐? 첫 번째 생활과 윤리, 그리고 윤리와 사상, 이 부분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도덕, 윤리, 이런 철학, 이러한 부분들이 다루어지는 조금 맥이 같다라고 보는 그러한 과목들이고, 또 사회 문학, 그리고 정치와 법, 경제, 이러한 영역들이 우리 일반 사회과에서 다루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리고 동아시아사, 세계사 같은 경우가 역사과에서 관련돼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고, 이렇게 한국지리, 세계지리,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3학년에 올라가서 여행지리라는 과목도 선택할 수 있게는 되겠지만, 수능에서는 이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과목 중에서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목은 9개지만 영역으로 나뉘어 보면 총 4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윤리, 일반사회, 그리고 역사, 그리고 지리 파트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는 건 한국지리죠. 한국지리는요, 실제로 여러분 선배들 수능에서 작년 수능에서 선택이 3번째로 많았던 과목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과 또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정말 뭔가 내가 추상적인 것들보다는 좀 더 내가 이해가 되고 경험되어지고 보여지고 하는 것들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일수록 한국지리 공부할 때 더 많이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 2학년 동안 배워보고 이후에 또 3학년에 가서 수능 선택 과목으로 이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또 수능 준비를 해가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수능 사탐 과목 30분인 거 알죠? 이제 2학년 올라오면 여러분들 모의고사 많이 보게 될 거고, 또 그 보능 중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총 20개의 문항으로 되어서 30분 안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거의 1분당 한 문제씩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한국지리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면서 그 줄글들이 한 번에 이해된다, 그
그 정도 빠르게 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충분히 훈련되어야 돼요. 그런 훈련도 우리 수업 시간 중에도 함께 해볼 거라 선생님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고 또 한편으로는 긴 시간 여러분에게 한국지리 수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서 한국지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게 됐는지 이해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실에서 만나서 여러분들의 반짝이는 눈들을 봐야지 잘 이해했구나 아니면 잘 아직 모르겠구나 내가 더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 텐데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보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선생님도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낯설어서 첫 수업이 많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네요.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만난 날을 기다려보고 또 선생님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 초창기에 이 시간들을 좀 보내고 나면 온라인상에서도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기대해 봅니다. 준비되면 여러분에게도 소개하고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또 열심히 우리 한번 살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